안녕하십니까, 업톰입니다. 오늘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란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한 사람이 자산이 2억이 있고 현금이 1억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1억을 은행에서 받는다면 이 대출 1억은 부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채 총계 대출 1억, 기업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본 현금 1억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현재 부채 비율은 100%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는 안전하고 200% 이하까지는 영업부채인 매입 채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부채 비율의 위험성 범위가 달라지므로 같은 산업군의 경쟁업체와 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부채 비율을 기업을 대입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산업이라는 기업을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현재 작년 202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5기, 6기, 7기는 기업이 설립한 연도로부터 100연도가 지날 때마다 1기씩 숫자가 더해지는 부분이고, 같은 연도라도 기업마다 이 기수는 설립 연도에 따라서 숫자가 다릅니다. 작년 2021년도 우리산업의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결 재무제표 그리고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총계 1237억 원을 나누기 자본 총계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2021년도 4분기 부채 비율은 103.13%입니다. 현재 부채가 기업이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3% 정도 부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으로 친다면 벌어들인 수익이 1억 원이라면 현재 대출을 1억 3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 자산은 2억 3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산업의 부채 비율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런 부채 비율이 0%인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일까요? 한번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부채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는 일단 자기 자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투자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기업의 향후 미래성까지 바라본다 하면 일정 정도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레버리지로 기업의 향후 먹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안정적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는 이런 기업이 향후 성장성을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벌어들이는 잉여 현금이 많고, 그리고 이러한 현금으로 새로운 사업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면 사실 부채 비율이 0%인 게 더 좋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잉여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정 정도의 부채를 사용하고 영업이익으로 감당하면서 더욱 여러 먹거리를 만들어내 조금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부채 비율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질문 2에서 부채 비율이 만약 150% 이상인 기업은 위험할까입니다. 이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예치금이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선박이나 수주를 받는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선수금이라는 금액을 받는데, 이런 선수금은 부채로 기록되기 때문에 좀 계약금이 늘어날수록 부채 비율이 조금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매해 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이 낮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기업이 충분히 이 이자를 감당하면서도 부채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업의 산업이 성장하거나 앞으로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150%에서 200%까지 나온다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입 채무입니다.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영업 부채이기 때문에 향후 제품을 기업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물건을 타 기업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대금을 지불할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업적으로 조금 쓰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다고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기업이 현금을 창출해내는 능력, 그리고 매입 채무의 비율 등 다각적으로 보고 이 기업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채 비율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